안녕하십니까. 2021년 88 서울올림픽 기념학술대회 골라보는 체육 명사특강 100인 100일간 강의를 맡게 된 이재욱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발표할 강의 주제는 팬데믹 시대 스포츠 융합기술 메타버스와 스포츠입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는 이 란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체육대학에서 학사를 마쳤고요. 그리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현재 중앙대학교 스포츠융합연구소의 전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전공 연구 분야는 저의 지도 교수님의 영향을 받아서요, 스포츠 정보학으로 스포츠 분야의 IT, 테크놀로지 기술 등과의 융합을 늘 실현하고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연구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현재 저희 중앙대학교 스포츠 융합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 학제간 융합연구지원 사업, 과제명은요, 게임 과몰입 치유를 위한 신체활동 VR, AR 게이미피케이션 개발 및 적용 연구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중에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작된 해당 연구지원 사업은요, 5년간 총 1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입니다. 학습, 교육 혹은 문제 해결을 위한 콘텐츠로서 기능성 게임이라고 불리우는 게이미피케이션 개념을 VR, AR 디바이스에 탑재하고 게이미피케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은요, 신체활동 혹은 운동 프로토콜을 수행할 수 있는 게임 스토리의 전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개발함으로써 이 게임 과몰입 대상자들에게 게임을 기능성 게임으로 처치한다라는 역설적인 개념을 실현시키고 있고 효과도 나를 보고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한 축으로 하는 요즘 트렌드이자 또 관련 기술과 개념의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이 메타버스가 불러일으킬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화, 그리고 스포츠 분야에서의 현재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본 기회를 통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이제 VR 고글을 쓴 상태이고요. 장갑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밑에는 트레드밀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 트레드밀은 좌우 사방으로 다이나믹하게 뛰거나 걷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허리에는 지지대와 연결선이 또 이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글을 착용한 상태에서 모든 장비가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영화상에서 오아시스라고 일컫는 메타버스 세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고 새로운 캐릭터 아바타가 그 안에서 주인공의 자아를 담은 아바타가 생성이 됩니다. 실제 모습은 주인공보다 더 잘생긴 외형으로 이렇게 오아시스 세계에서 자동차 경주가 있으면 이렇게 실제에서는 구하기 힘든 다이내믹한 모습을 갖춘 차량을 타고요. 경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상황에서 보이시는 모든 차량, 그리고 모든 차량의 안에 지금 경주를 기다리고 있는 유저들 또한 실제 유저들의 아바타 캐릭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주를 마치면 이제 클럽에 들어가게 되는 장면인데요. 양 옆에 보이는 이 캐릭터들 역시 실제 유저들의 아바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럽 안에서 주인공은 지인을 만나게 되는데 어깨를 툭 치면서 인기척을 보이게 되죠. 그럼 이런 촉감은 실제 느낌으로도 이어지게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같이 댄스를 추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또한 고스란히 실제 촉감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이런 메타버스 세계에 보이시는 건물들은 그저 그래픽이 아닙니다. 건물 하나하나가 전부 역할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고 당연히 입장이 가능합니다. 용도에 따라서 뭐 은행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제품 종류별 매장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상품을 구매할 수도 있겠고 또 펍도 될 수 있겠고 보셨던 클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뭐 하나 그래픽으로 끝나지 않고요. 사람 하나, 이 물체 하나, 그리고 이런 건물들까지 모든 것들이 다 정체성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현실 세계와 동일한 이런 이제 모습을 갖춘 이 메타버스의 전형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메타버스는 하나의 새로운 세계이자 사회 공간의 개념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보시다시피 구체적인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우선 메타버스가 합성을 한 걸 아실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와 그리고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지칭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상 세계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념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가상현실 기기 콘텐츠 증강현실이라는, 그리고 요즘은 호남현실 XR이라는 다양한 그 기술과 해당되는 콘텐츠에 대한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경험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메타버스는 현실을 초월하지만 또 현실과 연동된다 라는 점에서 기존의 가상현실보다 증강현실보다 호남현실보다 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일부는 포함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와 개념은 사실 1992년, 꽤 오래전이죠. 이때 출가된 닐 스티븐슨이라는 작가의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소설 속에서는 이 메타버스가 고글과 이어폰이라는 시청각 출력 장치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의 세상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이런 이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라는 용어도 여기서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이 주인공이 행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본인의 모습을 투영한 아바타라는 모습으로 이제 활동한다라는 의미를 이때 거의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 벌써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당시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어쨌든 소설이라는 그 텍스트의 한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온전한 이해를 가져다 주진 못했죠. 그렇다면 왜 우리 인류는 현재 메타버스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단순히 그 기술이 발달해서, 아니면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을까요? 이 전문가가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을 2년에 가깝은 오랜 시간 동안 겪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의 오프라인 대면 상황에서 당연히 수행했었던 실제 환경 내에서의 직접적인 행동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한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온라인 환경에서 비대면의, 그러니까 가상의 환경 내에서 간접적으로 만나고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간접적인 행동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꼭 이 팬데믹 상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그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와 관련된 콘텐츠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어딘가에 가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모든 행위들을 유사하게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이제 제공이 됐었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원치 않게 너무 한쪽으로만, 그러니까 온라인 비대면 상황으로만 나아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답답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의 상황이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기술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느냐? 온라인에서도 마치 오프라인과 똑같은 환경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행동했던 그 모든 직접적인 행동들을 원한다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프라인 환경에 온라인 내에서의 구현, 그리고 가상 환경에서 직접적인 대면과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의 대면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게 메타버스고, 현재의 코로나 상황,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편함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기술이자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메타버스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메타버스는 증강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라는 두 축을 기준으로 해서 네 가지 범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증강현실은요,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가 이 현실 공간에서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글라스라든지 어떤 매개체가 우리 눈 앞에 주어질 경우 그 매개체의 렌즈를 통해서 그래픽이 구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라이프 로깅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SNS, 카페, 블로그, 유튜브 같은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정보를 온라인으로 기록하고 저장하는, 그리고 또 이것을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환경을 뜻합니다. 익숙한 것이죠. 그리고 거울 세계가 약간 생소하기 때문에 가상현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앞서 누누이 설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익숙하겠고, 이미 또 우리가 가상현실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컴퓨터를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 가상 그래픽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유독해 하는, 이게 바로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거울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조금 아까 우리가 레디 플레이어 원 영화 보셨을 때 고글을 쓰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잖아요. 가상이지만 어쨌든 그게 실제 같고, 실제이면서도 또 그것이 그냥 게임 그래픽처럼, 게임 화면처럼 그 세워져 있는 건물이라든지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그냥 설정을 위한 그림이 아니라 세워져 있는 가상의 건물들 하나하나가 다 출입이 가능하고 그 건물마다의 정체성이 존재하고요.
또 만나는 사람이 그냥 NPC, 말 그대로 게임 내에서의 엑스트라 같은 요소가 아닌 다 그 사람들도 나처럼 그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고글을 쓰고 로그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하나의 건물들, 그 그래픽 안에 나타내는 모든 요소들이 어떤 의미와 뜻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울 세계이고요. 사실 네 가지로 균등하게 나눠놨지만 이 메타버스라는 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술과 라이프 로깅이라는 개념과 플랫폼, 그리고 이 거울 세계라는 요소가 만나야지만이 실현이 가능하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실현 가능하다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메타버스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보이시는 사진은 양옆에 테니스 선수가 서 있고요. 테니스 선수 가운데 로고가 있습니다. 자, 이게 구찌와 테니스 클래시라는 게임에서 합작한 선수들의 의류가 되겠습니다. 각 의류는 실물로 출시되기 전에 이렇게 게임 내에서 선수들이 착용을 하고 플레이를 했었는데요.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바로 실물로 출시를 하자마자 완판되었습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로요. 루이비통과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합작한 게임 의류고요. 게임 내에서 캐릭터가 착용하던 것이 실물로 출시되자마자 아래 보이는 가방과 상단의 의류 모두 완판이 되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자, 아래 보시는 그림은 동물의 숲이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 사회관계망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SNS의 형태를 이런 그래픽과 아바타 캐릭터로 녹여낸 것인데요. 각각의 아바타는 로그인하는 한 개인 유저입니다. 근데 중간에 보이시는 저 금발의 선글라스를 쓴 분은 작년 기준 그 미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선거 활동 당시에 이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에 마찬가지로 가입을 해서 이렇게 집을 짓고 집 안에는 선거운동 공구를 만들어 놓고 이 각 개인, 각 아바타, 각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선거 활동을 펼쳤던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례 모두 이 홍보와 마케팅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요,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메타버스의 활용 사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주요 자산 중에 하나는 바로 파워 셀레브리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파워 셀레브리티와 팬 간의 상호작용을 다양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특히 이 셀러브리티 아바타를 구현해서 팬 개개인에게 특화된 소통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판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사진은요, 이 지니라고 하는 3D 아바타 제작 플랫폼에서 만든 셀러브리티 아바타입니다. 유명한 스타들의 아바타인데 이 아바타 에이전시도 운영을 하면서 소셜미디어를 관리하기도 하고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또 협찬 브랜드들을 발굴하고 또 디지털 굿즈까지 판매하는 등의 수익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이시는 사진들은 아바타와 함께하는 걸그룹 에스파 이렇게 이제 자주 기사가 나곤 하는데요. 이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국내 굴지의 기획사에서 작년에 이런 이제 에스파라는 그룹을 데뷔시켰습니다. 이 그룹은 좀 특이하게도 아이돌 이 멤버들과 가상세계 아바타가 각자의 자아를 투영시킨 상태에서 함께 활동하는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물과 아바타가 서로 세계를 오가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좀 특이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하죠. 아마도 이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는 이 메타버스의 개념을 미리 수용하고 약간의 이제 시범적인 시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문화예술 분야의 메타버스 활용 사례입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분야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에 따를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런 형태의 경험을 하기는 더욱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카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카고 역사박물관에서는 AR, VR 기술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진, 영화, 청각자료 등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전시품들을 그 역사가 담긴 장소에서 재현함으로써 이 상호작용과 몰입감을 극대화시키고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는 사진은 포트나이트 콘서트라는 것입니다. 포트나이트라고 하는 게임은 말 그대로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의 이제 채널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게임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채널과 한쪽은 이렇게 유저들끼리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인데요.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에서는 막 영화도 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다양한 즐길거리들을 함께 나누곤 하는데 여기에서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유명한 래퍼가 2020년에 대륙별 서버에서 각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실제 모습도 아니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그래픽 아바타의 모습인데
목소리는 이제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누적 접속자가 2,700만 명이라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메타버스와의 결합하는 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D 팩토리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 기업에서는요, 과학기술부에서 선정한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이라고 하는 지원 사업에 뽑혔습니다. 어떤 주제냐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생활체육의 현장, 스포츠 클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인프라나 환경을 이 메타버스 형태로 구현한다. 라는 목표를 두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이제 계획이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운동회부터 야구장까지 메타버스 이젠 일상 속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서 함께 운동도 하고 용품도 구매하면서, 그리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때에 따라서는 시합도 하고 맥주도 마시고, 이런 다양한 우리가 생활체육이나 이벤트에서 할 수 있는 행위들을 메타버스 안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포부를 이통사라든지 아니면 AR, VR 기업에서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가 갤러리로 마치 집에서 골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가 있겠고요. 취소는 됐습니다. 우리 올해 프로야구 올스타전이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취소가 됐지만, 어쨌든 계획은 메타버스 형태로 중계를 진행하겠다라는 계획이었었거든요. 이것은 비단 이 이벤트를 위해서만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도 야구 중계에서 메타버스의 적극적인 활용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에 대한 간단한 실천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만큼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스타들을 더 가까이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블랙핑크와 스테이시 등 아이돌 그룹들은 아바타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해 팬들과 소통을 합니다. 프로야구 KT 위즈의 주장 황재균 선수도 팬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 한층 더 살가운 팬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진입니다. 네, 이게 지금 처음 해가지고 제가 되게 어색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이 모습을 보시면 여기 지금 황재균 선수가 이 가운데 있고요. 이 치어리더 분들과 그리고 여기 뛰고 계신 분들은 팬분들입니다. 팬분들이 아바타의 모습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그 황재균 선수와 함께 이렇게 가상의 스테이지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방금 인터뷰 목소리를 들으셨겠지만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캐릭터가 바로 황재균 선수입니다. 이게 양 옆에 있는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캐릭터 아바타가 이제 팬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아직은 이 그래픽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그 선수들의 외형을 그대로 따른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정서적으로나마 이렇게 직접적인 교감을 오프라인처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 가상의 환경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 지나갔지만 앞서 보셨던 사례도 이 스타 연예인들의 어떤 만남을 이 가상의 공간에서 대면하게 해서 실제 팬미팅도 진행할 수 있는 것 또한, 이러한 이제 셀러브리티 선수들을 우리가 보다 더 지근거리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이런 이제 어떤 메타버스의 역할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의 요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전혀 없던 새로운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죠. 메타버스의 개념 자체는 분명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사회적 인식 변화와 이를 뒷받침해줄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과 이 메타버스를 이루고 있는 기술들의 접점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메타버스 세상의 한계를 정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익숙한 부분들이 많다고 해도 여기까지이지 않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10년 전에는, 5년 전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예상도 못했던 현재의 모습을 5년 뒤에도 예상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이라든지 콘텐츠를 앞서 보셨던 스포츠 클럽의 메타버스화라고 하는 작은 실천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앞으로의 이제 스포츠 분야에서 메타버스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메타버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된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요. 이 직접 관람, TV 시청, 그리고 모바일 환경의 뉴 미디어에서 나아가서 메타버스 환경에서 즐길 수 있게 된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가 하나 추가되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협소한 오프라인 공간에서 제한 없는 가상의 스포츠 활동을 땀 흘리며 실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방 안에서도 가상의 정말 올림픽 전 종목을 땀 흘리며 실현할 수 있는 온라인 그래픽 기술에 근거한 운동의 기회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사실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오가닉 마케팅, 그러니까 SNS를 활용한 무료 마케팅, 이런 이제 뭐랄까요, 의도 없는 마케팅을 극대화할 수 있고요. 또 몰입형 광고로서의 특화된 형태를 띠고 있겠죠.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건 실제 제품을 가상의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게 할 수가 있을 텐데, 예컨대 스포츠 의류를 직접 착용하는 것에서부터 경기장에 방문을 할 경우 경기장 방문 전에 내가 그 자리에 티켓을 사면 그 자리에서 경기장이 어떻게 보일지는 사실 상상이 잘 안 됩니다. 많이 가보지 않은 이상.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내가 티켓을 구매해서 직접 먼저 그 안에서 앉아본다라고 하면 그 관람 뷰가 파악이 될 것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스포츠 관람에서부터 공연 관람까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내가 어떤 구매에 대한 실패의 최소화를 이제 이룰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장비들 중에 촉각이라든지 무게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장갑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보편화되면 이것을 실제 스포츠 장비로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끝나면 너무 서운하겠죠. 그것의 연장선이자 극대화는 바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경험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가상세계에서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경험의 어떤 실제화인데 e스포츠와 스포츠의 경기가 거의 허물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앞서 가상환경에서 황재균 선수를 만나보셨죠? 황재균 선수와 캐치볼도 할 수 있겠고 시합도 할 수 있고 연습도 할 수 있고 메시와도 축구 경기가 가능할 것이고 모를 일입니다. SNS가 스타 선수의 소통 거리를 대폭 줄였던 그런 선례가 있듯이 이 메타버스의 환경에서는 이 소통 거리와 줄임과 동시에 또 다른 경험을 선수와 함께 오프라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새로운 선수와 스타 간의 이 스포츠를 대하는 정서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스포츠4를 추구하죠. 인류는 생활 스포츠를 추구합니다. 전 연령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그러나 그것이 완벽히 실행되기는 어렵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시설 인프라, 인적 인프라, 제도, 자본,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이러한 보편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포츠4를 정말 가상 환경에서라도 우선 극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다양한 경험 속에 있는 기술, 콘텐츠 등으로 이루어진 이 메타버스가 그럼에도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스포츠 분야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좌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현재의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전환하는데 이 메타버스의 개념이 하나의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꽤 강력한 도구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요, 이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 제페토라는 네이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가입자가 2억 명입니다. 2억 명 가운데 80% 수준의 가입자가 바로 10대예요. 앞으로의 주력 세대이자 주소비층이 될 이 현재의 10대가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입 장벽 없이 누리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서에 위배되는 환경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메타버스 기반에서의 스포츠를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모색해야 할 연구 분야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저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